고등학교 동창과의 충격적 불륜, 비밀이 드러나다. 여보, 지혜 기억나?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야. 그날 남편이 소개한 여자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15년 만에 재회였죠. 반가운 마음에 웃으며 악수를 건넸던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두 사람이 이미 6개월 전부터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것도 저를 속이면서요. 고등학교 추억을 이용한 치밀한 거짓말,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옛 친구와 우연한 재회. 결혼 7년 차 저는 남편 태연과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IT 기업 팀장으로 일했고 저는 초등학교 교사였죠. 5살 된 딸 서윤이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어요. 서윤이를 데리고 마트에 갔다가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민지야? 이민지 맞지? 은영이야. 세상에 정말 오랜만이다. 고등학교 동창 민지였어요. 저희는 같은 반에서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죠. 졸업 후 연락이 끊겼다가 15년 만에 마주친 겁니다. 와, 정말 오래됐다. 너 결혼했어? 응. 7년 됐어. 너는? 나도 결혼했어. 애도 하나 있고. 우리 애도 5살이야. 우리는 반가운 마음에 마트 한쪽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창 시절 추억, 결혼 생활, 육아 이야기까지. 그나저나 남편은 뭐 하셔? IT 회사 다녀. 너희 남편은? 무역회사 다녀. 요즘 중국 쪽 일 많이 한대. 그렇구나. 우리 한번 부부 모임 해야겠다. 좋지. 연락처 교환하자. 우리는 휴대폰 번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옛 친구를 만난 기쁨이었죠. 집에 돌아와 태연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고등학교 동창 민지 만났어. 민지? 누구? 내가 얘기했잖아.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애. 이민지. 아, 그래. 반가웠겠네. 태연은 별 관심 없는 듯 대답했습니다. 응, 완전 반가웠어. 우리 다음 주에 부부 모임 하기로 했는데 괜찮지? 그래, 좋지. 태연은 여전히 TV를 보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약속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은영아. 민지야. 오랜만이야. 민지는 남편과 함께 왔더군요.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남자였어요. 소개할게. 내 남편 준석이야.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남편 태연이에요. 태연과 준석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묘한 느낌이 들었죠.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어색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너무 짧은 순간이라 확실하진 않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기분 탓인가?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남편과 불륜 상대의 친근한 모습 발견. 식사는 즐겁게 진행됐습니다. 민지와 저는 옛날 이야기로 꽃을 피웠고 남편들도 나름 대화를 나눴죠. 태연 씨는 IT 쪽이시라며요? 저희 회사도 요즘 시스템 개편하는데 조언 좀 구해도 될까요? 준석이 태연에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언제든지.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업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편해 보였죠. 디저트를 먹을 즈음 민지가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떴어요. 저도 함께 갔습니다. 남편분 괜찮으시네. 응? 태연이? 응, 괜찮은 사람이야. 보기보다 유머러스 하시던데? 그래. 집에선 좀 무뚝뚝한데. 우리는 웃으며 화장실로 향했죠. 돌아오는 길에 테이블을 보니 태연과 준석이 진지하게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준석이 휴대폰을 보여주며 뭔가 설명하는 것 같았죠. 자리에 앉자 태연이 말했습니다. 준석 씨랑 다음 주에 골프 한번 치기로 했어. 그래? 좋네. 민지도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도 자주 보자, 은영아. 그래, 좋아. 그렇게 우리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모임도 하고 아이들도 함께 놀게 하고 가끔은 남편들끼리 골프도 치러 갔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두 가족의 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을 줄이야.
어느 날 저녁 태연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다 와? 준석이랑 골프 치고 왔어. 오늘도? 이번 주에만 벌써 두 번째잖아. 그게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야기할 게 있어서. 무슨 프로젝트? 회사 일이야. 복잡해. 태연은 대충 둘러대고 샤워하러 갔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요즘 태연이 너무 자주 준석을 만났거든요. 다음 날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요즘 준석 씨 바빠? 응? 그냥 평소랑 비슷한데? 우리 태연이가 준석 씨랑 자주 만난다던데.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준석이가 골프 치러 간다고 하긴 했어. 아, 그렇구나. 전화를 끊고 나니 찝찝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해? 준석이가 바쁘지 않다는데. 아내의 의심 시작, 미묘한 변화 감지. 그날 밤 태연의 휴대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였죠.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번 봐볼까? 손이 저절로 휴대폰으로 갔어요. 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죠. 예전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바뀌었더군요. 왜 바꿨지?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태연이 새 향수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전에는 향수를 안 쓰던 사람이었거든요. 여보, 이 향수 언제 샀어? 그냥. 준석이가 추천해줘서. 준석 씨가? 응, 괜찮은 것 같아서 샀어. 이상했습니다. 남자들끼리 향수를 추천한다고. 그리고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평소 캐주얼한 스타일이었는데 갑자기 깔끔한 셔츠를 자주 입기 시작했죠. 오늘 스타일 신경 많이 썼네. 그래. 그냥 기분 전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어느 주말 민지와 쇼핑을 갔습니다. 아이들은 남편들이 봐주기로 했죠. 은영아, 너희 태연 씨 요즘 어때? 민지가 갑자기 물었어요. 응? 그냥 평소랑 같은데? 그래. 준석이가 태연 씨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다고 하던데. 스트레스? 왜? 회사 일 때문에 그런가 봐. 민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태연은 집에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왜 나한텐 말 안 하고 준석한테만 말하지? 쇼핑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태연과 서윤이는 거실에서 놀고 있었어요. 다녀왔어. 응, 쇼핑 잘했어? 응. 서윤아, 엄마 왔어. 엄마. 서윤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때 태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준석이라는 이름이 떴죠. 태연은 급하게 휴대폰을 집어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왜 저렇게 급하게 나가지? 저는 베란다 쪽을 지켜봤어요. 태연은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죠.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들어온 태연에게 물었어요. 준석 씨 전화? 응. 무슨 일인데? 그냥 골프 약속 잡으려고. 또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골프 약속치고는 너무 진지한 표정이었거든요. 은밀한 메시지와 통화 기록 발견.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태연을 몰래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휴대폰을 보는지, 누구와 연락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어느 날 밤 태연이 깊이 잠든 사이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라서 열 수는 없었지만 화면에 뜬 알림은 볼 수 있었어요. 새벽 1시쯤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준석 내일 2시에 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일 2시? 토요일 오후에? 다음 날 아침 태연에게 물었어요. 여보, 오늘 뭐 해? 골프 치러 가려고. 또 준석 씨랑? 응. 요즘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니야? 그게 프로젝트 때문에 자주 만나야 돼. 같은 변명이었습니다. 태연은 12시쯤 집을 나갔어요. 골프복을 입고 골프채를 챙겼죠. 저는 태연이 나간 후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준석 씨 오늘 어디 가셨어? 준석이? 집에 있는데? 집에? 응, 소파에 앉아 TV 보고 있어. 왜?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골프 치러 간다며? 준석 씨는 집에 있는데? 저는 결심했습니다. 태연을 미행하기로요. 서윤이를 친정 엄마께 맡기고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태연이 자주 가는 골프장 방향으로요. 하지만 태연의 차는 골프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 시내 한복판의 한 호텔로 향했죠. 호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태연의 차가 호텔 주차장에 들어갔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갔죠. 태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골프복을 입은 채로요. 그리고 잠시 후 다른 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저는 숨이 멎었어요. 민지였습니다. 과거 추억을 이용한 거짓말과 변명. 말도 안 돼. 저는 차 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민지와 태연이 호텔 입구로 걸어갔어요. 나란히 자연스럽게. 저는 차에서 내려 뒤를 밟았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죠. 저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층수 표시를 보니 8층에서 멈췄더군요. 저도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으며 두 사람을 찾았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태연과 민지가 803호 앞에 서 있었어요. 들어가자. 태연이 카드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방 안으로 사라졌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한참을 복도에 서 있다가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끊겼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끊겼죠. 세 번째에 민지가 받았어요. 응, 은영아? 민지야, 지금 어디야? 나? 집에. 왜? 거짓말하지 마. 지금 호텔에 있잖아. 민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태연이랑 있지? 803호에. 은영아. 그게. 나 지금 밖에 있어. 나와. 전화를 끊고 803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와. 당장. 문이 열렸습니다. 태연이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죠. 수진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설명해봐. 이게 뭐야? 태연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오해야. 오해? 뭐가 오해야? 호텔에 둘이 온 게 오해야. 준석이 문제로. 상담하려고. 거짓말하지 마. 준석 씨는 집에 있어. 내가 민지한테 확인했어.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영아.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대체 뭐가 미안한 거야?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점점 드러나는 불륜 증거. 언제부터였어?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연과 민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말해. 언제부터 이랬냐고. 6개월 전부터. 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개월. 저는 비틀거렸어요. 그럼. 우리가 다시 만나기 전부터.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었어? 아니야. 민지의 대답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다 계획한 거였구나. 나한테 다가온 것도. 은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친구였잖아. 우리 친구였잖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연이 다가왔지만 저는 손을 내저었어요. 가까이 오지 마. 수진아, 내 말 좀 들어봐. 뭘 들어? 더 이상 들을 말 없어. 저는 가방을 챙겨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 주저앉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태연이 뒤쫓아 나왔습니다. 수진아, 따라오지 마.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태연도 함께 타려 했지만 문을 막았어요. 1층에 내려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연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죠. 집으로 가는 길 계속 울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텅 빈 집이 너무 쓸쓸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연이었어요. 수진아, 뭐하러 왔어?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제발. 태연이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죠. 정말 미안해. 변명의 여지도 없어. 그럼 하지 마. 변명 듣기 싫어. 하지만 어떻게 민지랑 그럴 수가 있어? 내 친구잖아. 나도 몰랐어. 이렇게 될 줄.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데? 태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 겨울. 우연히 마주쳤어. 카페에서.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 옛날 생각이 나더라. 옛날? 민지가 고등학교 때 나를 좋아했었대.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친구와 가족에게 들키기 직전의 긴장 상황. 뭐라고? 고등학교 때 민지가 날 좋아했었다고. 근데 내가 나랑 사귀니까 포기했대.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게 이유야? 15년 전 일이? 미안해. 그래서 다시 만난 거야? 과거를 되돌리려고. 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참 어이없네. 정말. 저는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연의 옷가지를 끌어내 가방에 넣었죠. 당장 나가. 수진아. 나가라고. 당장. 태연은 결국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친정 엄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왜? 무슨 일이야?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엄마는 당장 오라고 하셨어요. 서윤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엄마, 우리 딸. 엄마 품에서 펑펑 울었어요. 며칠 후 민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영아,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제발. 한 번만. 저는 고민하다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민지를 만났어요. 민지는 많이 초췌해 보였죠. 은영아, 정말 미안해. 왜 그랬어? 왜 하필 내 남편이었어? 나도 모르겠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 감정? 그게 변명이 돼?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 때문에 내 가정이 무너졌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보기도 싫어. 민지를 뒤로 하고 카페를 나섰어요. 남편과 동창 사이에 비밀 전모 드러남. 일주일 후 태연이 친정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나야. 문 좀 열어줘. 아버지가 나가셨어요.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수진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서 뭐 하게? 또 상처 주게? 아닙니다. 제발. 아버지는 결국 태연을 들여보내셨습니다. 거실에서 태연과 마주 앉았어요. 왜 왔어?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대로. 할 말 있으면 해. 태연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민지한테 받은 메시지들이야. 봉투를 열어보니 인쇄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읽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지가 먼저 접근한 거였어요. 작년 겨울 태연의 회사 앞에서 우연을 가장해 나타났고 계속 연락하며 유혹했던 거죠. 민지가 계획적으로? 응. 나도 나중에 알았어. 그럼 넌? 나도. 잘못했어. 거절했어야 했는데. 대화 내용엔 민지의 집요한 연락들이 담겨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오빠 정말 좋아했어. 한 번만 기회 줘. 우리 다시 만나자. 은영이는 모르게. 오빠 보고 싶어. 태연의 답장도 있었죠. 미안해, 나 결혼했어. 처음엔 거절했더군요. 하지만 점점 대화가 길어졌고 결국 만나자. 태연도 응한 겁니다. 결국 넌 선택한 거잖아. 민지를. 아니야. 순간의 실수였어. 순간이 6개월이나 갔어? 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지금 어떻게 됐어? 이혼 절차 밟고 있대. 준석 씨가 알게 돼서. 당연하지. 나도.
내가 원한다면 이혼? 내가 결정할 거야. 내가 아니라. 저는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일단 나가줄래?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 태연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아내의 결심, 가족과 자신을 지키는 선택. 한 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태연은 매일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해. 용서해줘. 서윤이 보고 싶어.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상담도 받았어요. 심리 상담, 법률 상담. 이혼하실 건가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서윤이 때문에. 아이 때문에 참고 사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게 항상 답은 아닙니다. 알아요. 며칠 후 결심했습니다. 태연을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진아, 들어. 저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혼 합의서야. 수진아, 서명해. 위자료는 1억, 서윤이 양육권은 내가 갖고 양육비는 매달 200만 원. 정말 이혼해야 해? 응. 더 이상 널 믿을 수 없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7년 동안 태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윤이는 만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정한 규칙 안에서. 알았어. 태연은 결국 서명했습니다. 한 달 후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저는 서윤이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엄마 아빠는? 아빠는 다른 데 살아. 하지만 서윤이 보고 싶을 때 만날 수 있어. 알았어, 엄마. 서윤이는 어리지만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민지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지도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더 이상 관심 없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혼자지만 당당하고 외롭지만 자유로워요. 서윤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다시는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믿지 않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사랑할 용기도 잃지 않겠다고. 친구의 배신, 남편의 불륜. 큰 상처였지만 저는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배신은 상처를 주지만 그 상처가 당신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